아, 저는 럭키 세븐을 좋아하고요. 저 학번이 770707입니다. 그 오늘 또 333번째 강의라고 해서 듣고, 제가 혁신을 하는데 브랜드를 통해서 혁신했기 때문에 제 브랜드도 혁신을 하려고, 제가 원래는 족보에는 이 세금자변에 불글자가 가지고 족보에는 이걸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로 했으면 아마 저 포항제철이나 뭐 이렇게 철 만드는 데 가가지고 출세를 했을지 근무했을지 모르지만 어찌든 사유지 모르지만 저희 부친께서 이분을 망시키고 이분을 다시 출생으로 받고 나서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야 이름이 바뀐 걸 알았고요. 지금은 물가 숫자로다가 살면서 물장사 중에서도 최고의 그 어쩌면 흰 술회사에서 조선 맥주라고 크라운 맥주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크라운 맥주에서 입사해서 그 아무도 써서 안 먹는 크라운 맥주 제가 입사할 때 한 40, 한 4% 5% 됐던 크라운 맥주를 90년도에 28%까지 떨어집니다. 선배들이 어쨌든 뭐 오비한테 밀려서 떨어지는 걸 93년도에 지하 150m 안반 천연수라는 카피와 광고로 그냥 언론을 뒤흔들고 오비맥 두산그룹과 한판 승부를 벌이죠. 그래서 뭐 제가 안 가본 데 없습니다. 마지막에 책에도 좀 있지만 지금 대선 때 지금 박 대통령 대선 때 그 뭐야 그 제도 개혁을 하신 안모 대법 그분이 뭐 했죠? 대법관까지 하신 분. 그 당시 중수부장을 하셨어요. 안강민, 안대희. 안강민 씨 중수부장. 그래서 대통령을 다 이렇게 감옥에 보내시고 하신 분. 그분 밑에 중수일과장한테 제가 붙잡혀가가지고 사실 여부를 진위를 밝히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얘기하면 이게 그분한테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안모 분하고 제가 단판을 진 스토리도 조금만 이렇게 실명을 하지 않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때 내가 팀장 때인데 임원급 돼야 자기한테 올 수 있는데 출세했다고. 그래서 저 서초동 그 14층에서 제가 44시간 48시간 이상 그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44시간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제가 강단 있게 그분하고 설득을 했고 거꾸로 이제 해서 경쟁사도 책에 좀 있는데 경쟁사도 제가 상무하고 부장을 추가로 조사받게 하고 그래서 게임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러고서 하이트 맥주를 만들고 돈을 벌어서 원하는 곳에 돈을 벌어서 진로를 2005년도 7월 20일 날 인수합니다. 그때 소주하고 맥주가 대체제냐 호환제냐 뭐 이래가지고 인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상당히 논란이 있을 때 서울대학교 경영대원에서 그 조사를 보고서를 내죠. 관계없다. 소주는 소주고 맥주는 맥주다 해가지고 공정위가 조건부 인수승인을 하죠. 그래서 5가지를 해서 뭐 5년간 영업 통합을 하지 말고 통합하면 그건 공정위에서 뭐 하면서 매출을 계속 신고하고 뭐 해서 5년 동안 영업 제재를 받으면서 이제 진로를 인수해서 진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 진로 출신들이 다 이제 화이트 인수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 다 두산의 그 당시 진로의 그 당시 부사장인 애칭호 부사장이 두산 소주의 스카웃으로 사장으로 가면서 직원들을 한 10명을 몽땅 데리고 갑니다. 몽땅 다 모두 데리고 이제 글로 가서 처음처럼 지금 처음처럼을 만들어서 다시 저들한테 공격해 올 때 진로 쪽에서는 이제 뭐 다 전략가고 실력에서 다 절로 갔으니까 마케팅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 노조가 하이트에서 와가지고 마케팅하고 영업하는 거는 자기들 정서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진로가 노조가 강합니다. 진로 노조가 얼마나 강하냐면
진로 노조위원장을 하면 식품연맹, 대한민국 식품연맹 전국 노조위원장이 돼요. 그러니까 식품연맹이 있는데 거기에 전국 노조위원장이 돼서 지금도 현직도 진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되면 전국 노동조합 식품연맹 위원장 현직들이 돼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하다못해 뭐 제1지당, 뭐 오뚜기, 농심 전부 다 노동조합 운동을 진로 와서 배워갑니다. 그래서 노동자 대회 연차 보고할 때면 뭐 하한이 한 2, 300개 오고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학가에서 데모하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하고 이런 노조를 설득을 해서 참이슬 후레쉬를 런칭시켜서 지금 마켓이 50% 다시 회복해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고요. 저는 그걸 다 가서 7년 동안 진로해서 이제 임원 생활하고 이제 큰일 다 했으니까 옷을 벗고 지금 책을 썼습니다. 책을 한 10개월 제가 그동안 살아온 마케팅한 계속 책을 써서 10월 달에 출고하고 책을 내고 있더니 뭐 누가 좀 불러주셔가지고 뭐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장수돌 침대 회장이 자기랑 같이 좀 일 좀 도와주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간 지 지금 11월 4일 날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거기 그쪽 회사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침대가 뭔가 같은 그래서 이제 소비재에서 내구재로 장수돌 침대를 좀 키워볼까 싶은데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매출 더블로 올릴 수 있도록 지금 500억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한 1000억 정도 올리는 세상에 또 시끄러운 마케팅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이름 소개하다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게 보통 한 3시간 정도 하는데요. 90분에 끝내라 그래가지고 빠른 속도로 끝내보겠습니다. 뭐 공식 써놓으니까 머리 아픈데요. 이게 하여튼 P는 패션입니다. 패션. 이게 도대체 마케팅이란 뭐냐 이거. 마케팅이 뭐고 왜 신념을 도입했냐. 1등 신념을 도입했냐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1등. 하여튼 마케팅은 창조와 그죠? 테크놀로지 창조하고 저는 진실 크리에이티브와 진실과 사랑과 요건 플랜입니다. 플랜 기획과 프렌두시. 근데 이 전체가 저는 어떤 열정이라는 어떤 함수로 다 묶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이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열정을 만들어주는 동기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죠. 동기부여. 그죠?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동기를 부여하는 건 어쨌든 신념, 빌리프가 있어야 된다. 신념이 있어야 어떤 사람이 어떤 뭐 행동을 바꾸면 뭐 가치관이 바뀌어서 신념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결국 행동을 바뀌게 하는 가장 근본 우리 마인드 컨트롤은 어쨌든 신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옛날 어른들이 사람이 말이야 뭐가 굳은 심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심지 왔다 갔다 하면 한다고 뭐 하나 좀 하겠다는 의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념을 바탕이 돼야 동기도 부여되고 그 동기가 부여돼야 어떤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은 창조에도 쓰이고 진실 마케팅하다 보면 거짓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뭘 진실되지 않고 왜곡되게 해가지고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처음에 반짝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전 못하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 그리고 결국은 그 진실을 바탕한 사랑 얘기가 이 사랑이 뿌린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 책의 전체이자 어쨌든 핵심 요소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하고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그 베이직을 설명드렸고요. 사랑을 요즘에는 너무 직설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좀 사랑을 황진이가 이뻤잖아요.
황진이를 사랑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서경덕하고 뭐 이런 몇 사람이 이지혜인가 뭐 해가지고 막 러브레터를 보내는데 하여튼 그 황진이한테 러브레터를 누가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좌사 우사 중원 하심이요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사랑이 너무 직설적이면 빨리 끝나더라. 그래서 좀 브랜드가 은유적으로 이렇게 좀 은유성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황진이가 이 편지를 받고 답을 씁니다. 답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1.39 우도 불출이요 이렇게 씁니다. 뭔지 알겠어요? 이거 알면 아마 멘사 쪽에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멘사 그룹에.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도입부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이게 재밌는 우화이기도 하고 뭐 재밌는 걸 하는 건데 어쨌든 사랑을 요즘에는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많다. 좌측에 사자를 쓰고 우측에 사자를 쓰고 가운데 말씀 원자 쓰고 아래 심자를 쓰면 이게 뭡니까? 사무할 연자 사무할. 사랑이란 말은 없죠. 사무할 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사모한다 이렇게 황진이한테 붙더니 황진이가 1 점을 찍고 3 9 소우자에 대가리가 없어 그렇죠. 불출이요 그랬더니 뭐예요? 허락할 허자예요. 허락할 허. 영어로 번역하면 I love you 했더니 황진이가 오케바리 뭐 오케바리 이렇게 어떤 했대요. 그래서 그 직설적인 어떤 그 요즘에 너무 이렇게 카톡이고 뭐고 뭐 그냥 사랑을 막 들이대는데 사실 그런 사랑보다 이렇게 좀 멋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은유적이고 이런 브랜드 마케팅이 좀 오래 가더라. 뭐 그런 의미로 재미있게 제가 풀어봤습니다.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일대에는 신념이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신념을 갖는 그 컨셉은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무너진 조직, 막 50%까지 가던 회사가 28%까지 떨어져요. 막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조직을 혁신해서 이 조직을 다시 리바이벌 시켜서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새로운 브랜드를 완전히 그냥 조금 리뉴얼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냥 뜯어고치고 혁신을 통해서 조직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위에서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밑에서 비전을 만들어서 오너를 설득하고 오너가 그걸 다시 밑에다 내려보는 버텀업식 탑다운은 어떤 통해서 조직을 브랜드라는 거고요. 제가 이 책을 내면서 나는 뭐라고 포지셔닝을 할까 고민하다가 브랜드를 혁신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브랜드 혁신. 브랜드 전문가 많은데 브랜드 혁신이 없어요. 그래서 브랜드 이노베이션 프로페서, 약 BIP. 네이버에 딱 쳐서 BIP 영어로 치면 안 나오고 한글로 브랜드 혁신 전문가 치면 제가 하여튼 퍼스트로 이렇게 네이버 검색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쳐봐도 따라올 정도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혁신 전문가 1호는 김정수라고 포지셔닝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을 세그멘트시고 포지션 하는데 내가 누구다 뭐 이렇게 만드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브랜드 혁신 전문가로 네이버에 뭐 다음 뭐 모든 걸 치면은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시켰다. 이것도 하나의 제가 작은 전략이다. 이렇게 저를 위한 전략, 저를 위한 포지셔닝 전략이었습니다.
또 아까 그래서 진실에 대해서 이거인데요. 이게 90년 후반에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미국 마케팅 학회가 조사한 건데, 정직성,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이게야. 제가 볼 때는 신부님이나 뭐 목사는 진실을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 뭐 교회 다니신다고 뭐 목사 내가 비하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조사한 데이터니까 목사님 성직자 말이 59%만 믿어라. 왜냐면 성직자도 개척교회 가면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과잉해가지고 이제 과장된 뭐 이런 오바를 할 수 있다고 미국 사람들이 믿는 거죠. 약사가 67%, 의사가도 좀 잘할 것 같은 의사도 63%예요. 그래서 의사 참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면 일주일, 안 가면 7일 뭐 이런 게 있죠. 다 어차피 뭐 똑같다 이거지. 근데 이제 병원 가면 일주일이고 일주일인데 안 가면 7일 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약사도 빨리 안 고치고 돈 많이 벌라고 올 때 진료비 많이 3일마다 한번 오세요 해가지고 진료비 청구를 하니까 천천히 낫게 한다 뭐 그런 의미 같아요. 간호사 같은 신뢰도가 제일 높아요. 간호사는 자기가 거짓말해서 얻는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거짓말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 얘기도 된다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제일 진실이고, 이 자동차 회사 다니는 분 계세요? 자동차가 제일 그 세일즈맨들이 자동차 그 비싼 걸 팔라니까 많이 이제 과장 오바 뭐 이런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광고, 이게 보험 광고, 자동차 뭐 이게 10% 가장 낮은 때고, 변호사가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 17%. 이게 참 그러니까 사자 들은 사람들이 제대로 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믿는 인식이 돼 있는 거를 우리는 광고나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한테 진실을 전달해야 되는데 안 믿는 데다가 더 또 거짓말까지 하면 믿겠어요? 한 방이면 훅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안 믿는 거예요. 국민들이 안 믿는다고. 우리가 회사가 막 광고 신문에 텔레비에 광고하는 걸 10%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가설인데 거기다 광고를 계속 누적적으로 해서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에 거짓이 들어있다. 진실이 없다. 그럼 되겠느냐 이거죠. 돈만 많이 쓰고 한 방에 훅 간다. 브랜드 만드는데 20년 망하는데 3개월부터 3년. 3년도 안 걸립니다. 진짜. 20년 키운 브랜드 망하는데 2, 3년 안 걸립니다. 오비맥주가 64년부터 크라운을 이깁니다. 원래 크라운 맥주, 조선 맥주가 대일본 맥주였어요. 일본 맥주 역사를 좀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맥주를 만든 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일본 애들이 왜 만들었냐? 중일 전쟁 하려고. 맥주하고 소주는 군수물자입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 전쟁 나면 맥주하고 소주를 보급하려고 할당을 하고 7월 달에 정부에서 하는 을지 훈련이 있죠. 을지 훈련에 재경원에서 나와서 감독을 해요. 100만 짝을 생산하는데 며칠 걸리고 어디로 이송할 거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마케팅 상무가 그걸 브리핑을 해줘야 돼요. 뭐 100만 짝 만드는 거 이틀도 안 걸려요. 이틀도 안 걸리기 때문에 뭐 문제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군수물자라고. 그런 군수물자용으로 맥주 공장을 들었는데 영등포에 대일본 맥주가 들어와서 30만 평, 저 당산동까지. 그때 맥주는 기차로 해서 공장 안에 기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맥주 공장으로 들어왔고 그 이듬해에 기린 맥주가 소화 기린 맥주라고 해가지고 동양 맥주, 지금 오비 맥주, 오리엔탈 브러리를 그 옆에 10만 평으로 들어옵니다. 그 당시 일본도 대일본 맥주가 70%, 한 5, 6% 되고 기린 맥주는 한 40%, 35% 정도뿐이 안 되는 일본에서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이게 전쟁이 종료되고 메가더 장군이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도 접수했지만 일본도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메가더가 일본을 지배하면서 가보니까 대일본 맥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반을 뚝 잘라서 본토 지방에는 아사히, 북쪽에는 사포로를 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린이 1등이 된 거예요. 이제 40 몇 프로짜리 1등 되고 사포로 2등, 아사히가 3등 이렇게 떨어져요. 둘이 뽀개졌으니까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사히도 어려워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는 맥주 회사가 기린, 조선 맥주는 누가 가져가냐면 민비의 후손이 받아요. 민비, 마지막 우리 여우 사냥에서 죽은 민비의 후손들이 맥주 공장을 정부에서 불화받아서 왕실 그 맥주 공장을 운영했으니까 뭐 그냥 거의 경영이 아니고 관리를 하다가 63년도까지는 하여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산그룹의 오비 맥주는 52년도에 그건 군정 체제로 갖고 있다, 정부에서 갖고 있다가 두산그룹의 박두병 회장이 원래 그 동동그룹이라고 하세요. 동동그룹으로 돈을 법니다. 밥값은 동동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다가 오비 맥주를 정부에서 불화받아 1952년도에. 근데 이분은 장사를 잘하시는 분이잖아. 장사 잘하는 분이 인수받아서 그 당시에는 저 크라운 맥주가 한 60% 가까이 됐는데 장사 잘하는 분이 막 영업을 하고 하면서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쪽 왕실이 운영하는 그 크라운 맥주, 조선 맥주는 방만하고 막 그냥 보너스도 막 주고 땅으로 보너스를 줘, 땅으로. 그래서 옛날 그 어른들 보면 지금 그 4층 5층 빌라 갖고 있어. 땅으로 보너스 받아가지고. 그 지나가다가 그냥 사람 모여 있으면 그냥 그하고 보너스 줄 때 막 그때는 맥주 한 박스만 팔면 양복 하나 받을 정도. 지금 뭐 양주보다 더 고급이었으니까 그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일은행 관리 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일은행에서 한 5, 6년 관리하다가 지금의 회장 하이트 맥주 그룹 회장이 67년도에 한일은행에서 불화를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67년부터 이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비한테 뒤집어져요. 68년도에 오비한테 크라운이 뒤집고 그 이후에 이제 오비 맥주는 경영을 잘해가지고 어쨌든 뭐 88 올림픽 아시안 게임 뭐 그런 것 때 이제 지정 맥주 되면서 또 야구단 만들잖아요. 야구단 만드는데 이제 조선 맥주는 그런 걸 못했죠. 그런 거 못하고 밀려가다가 93년도에 28%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그때 진로의 장진호 회장은 소주에서 돈 번 갖고 맥주 공장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 맥주 공장을 청주에다가 공단 지정해서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 맥주는 끝났다. 전부 다 패배주의에 젖어서 회사 직원들이 전부 도망을 갑니다. 이직을 해. 그래서 입사 3, 4년 차만 되면 조선 맥주에 2, 3년 근무하면은 스카웃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도 브랜드가 가지고 그 회사가 괜찮으니까 그때라도 같이 도망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1등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85년도에 결혼을 하는데 장모님이 제가 좀 한술 하게 생겼죠. 그래서 처음에 갔더니 장인어른이 김서방은 어떻게 술 좀 하시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뭐 조금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조금 하는지 알았나 봐요. 우리 장인어른 술 진짜 못 하시다 보니까 한 잔도 못 하시니까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진짜 조금 술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모님한테 술 좀 사러 중곡동 그 어린이대공원 앞에 사셨는데 이게 맥주를 사오면 3병 딱 사오시는 거야. 장모님이. 근데 이 3병 사온 걸 제가 뭐 먹는데 30분도 안 걸리잖아요. 뭐 거의 뭐 완샷 먹고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나가가지고 30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서울의 그 당시 가정용 마켓 시야가 5%예요. 5%. 점유율 5%. 예, 그 당시 크라운 맥주가 내 85년도에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사이라고 갔는데 장모님이 뭐 시암 딱 잡아놓고 뭐 좀 해주라는데 5%다 보니까 20군데 가야 그죠? 20군데 가야 크라운 맥주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장모님 집이 여기 있으면 슈퍼마켓 가서 3병 있는 걸 달랑 사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또 갔을 거 아니에요. 동네를 20군데를 다닌 거예요. 한 30분 찾다가 뭐 먼지 묻은 거 한 2병 사오시고 또 떨어지면 또 가서 20군데 사니까 그래도 처음에 사이니까 열심히 다니는 거야. 장모님 그 당시 이제 60 가까이 됐는데 또 관절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맞사이니까 잘 막 해주려 했는데 그걸 몇 번 했다? 5번 하니까 뭐라 그런다? 아무리 사이라도 짜증 안 나겠어요? 장모님이 짜증 내는 거야. 김서방, 자네 말 올라오면 술을 갖고 오든지 말이야. 저 수퍼에다 술 좀 깔아놓고 오든지 말이야. 그래 이 늙은이를 말이야. 뭐 훈련시키느냐고 막 그래. 그런데 전화 탔다? 기분이 안 좋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네 회사 회장님은 말이야. 뭔 돈 있어가지고 술도 안 팔린데 자네 봉급을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렇게 막 조롱을 하시듯이 이제 근데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제가 하여튼 회장 우리 장모님 자존심을 세우고 나도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여튼 이를 악물고 딴 놈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직하고 뭐 보험회사로 그 당시 이제 막 증시가 막 뜨고 그래가지고 제 동기들도 막 많이 갔어요. 증권 대우로도 가고 뭐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2년 반을 작업해서 93년도에 하이트 만들어서 93년도에 5월 달에 론칭해가지고 96년 8월 20일 저 상반기 증권가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발표했는데 우리가 이제 넘버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데스크표에서 드디어 30년 한 풀었다 뭐. 그때 이제 동기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거인 줄 알았으면 나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저 증시는 바닥치고 있고 깡통구자 걸려가지고 뭐 막 이러고 있고 지점장 됐는데 막 거덜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하나의 브랜드를 혁신시켜서 조직을 바꾸는데 아까 성공시키는데 30년, 20년, 30년 망하는데 3년, 짧게는 3개월에서 3년 망하더라. 그게 기업이더라. 뭐 이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 보면 뭐 한국에서 30년 동안 기업 중에 한국에 30년 동안 100대 기업에서 남은 게 13개 남더라. 미국은 뭐 더 작게 뭐 열 몇 개 남더라. 그러니까 100대 기업이 30년 되면 살아남는 게 열 몇 개뿐이 안 남는 거예요. 10%, 12, 3%. 순위가 바뀌는 거지. 그 30년 단위로 이렇게 기업이 많이 바뀌는 거죠. 항상 1등 하는 것 같지만 영속이 막 바뀌죠. 바뀌는 게. 정권만 돼도 많이 바뀌잖아요. 롯데가 지난 정권에 그 지난 정권에서 10위권 끝에 있었는데 MB 정권에서 랭킹 5위로 올라가잖아요. 롯데가 하여튼 그런 그룹 순위가 많이 바뀌는 게 그런 상황이 그 기업이 안 바뀌고 정체되어 있는 거 전체적으로 같지만 뜯어보면 기업이 진짜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제가 말씀드릴 건 1등 신념의 정의 뭐 이렇게 쭉 해서 이게 하이트 사례 뭐 이런 거 진로 참이슬 후레쉬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념의 정의는 하여튼 뭐 브랜드는 날카롭게 해라. 마케팅은 예리하게 해라. 매출 목표는 정말 집요하게 해야지 어정쩡쩡해서 안 된다. 조직은 그 대신 부드럽게 해라. 그래서 기업이 정말 소비자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소비자를 잘 알고 돈 잘 벌고 돈 잘 쓰면 그죠?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쓰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잘 벌려면 어떻게 소비자를 잘 알아야 되는데 회장님이 소비자 잘 알 것 같죠? 진짜 모릅니다. 진짜 모른다고요. 잘 몰라. 소비자 잘 아는 사람이 누구다?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바닥에 있는 그 정보가 위에 올라갈까지 못 올라갑니다. 다 위에서 중간에서 편집을 해요. 편집을. 그래서 보고하는 마지막 임원들이 자기 입맛대로 바꿔서 보고한다고. 진짜 모른다니까 임원. 오너들이 소비자 잘 몰라요. 잘 몰라. 잘 아는 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높을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현장에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진짜 모릅니다. 금방 할 것 같죠? 몰라요. 이게 쓰러질 때쯤 안다니까 오너들이. 그리고 믿고 싶지 하지 않아 해. 오너들이요. 마케터 저는 이제 직원을 많이 해서 마케터가 지금 무너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면은 이게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좀 무서워가지고 이게 정말 독하게 막 들이대거든요. 그럼 그 오너들이 야 임마 딴 사람들은 다 괜찮다는데 왜 너는 자꾸 막 어렵다고 문제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게야. 근데 이게 시장 조사를 하고 마케터 시장을 돌아다녀 보면 그 시그널이 있어요. 시그널 쓰나미가 오는 시그널. 이게 동물들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걸 읽어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관심과 아까 사랑과 뭐 이런 거예요. 그걸 실예로 들면 여기 애기 엄마 있어요, 애기 엄마? 애기가 밥 먹을 때 아빠는 몰라. 엄마는 애기가 밥 먹을 때 몸짓 하나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지금 응아가 매롭다, 뭐 소피가 보고 싶다 이런 걸 다 아는 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나쁘다, 불편하다는 걸 엄마 눈에는 보이죠. 아빠는 야 시끄럽게 왜 이렇게 부산스럽냐고 이제 막 짜증나. 엄마 빨리 밥. 아빠는 저 조용히 밥을 먹었는데 애하고 엄마하고 소통이 되는 거야. 그 엄마 눈에는 보여요. 근데 아빠 눈에는 안 보여. 그 왜 그럴까요? 엄마는 아기한테 끊임없는 관심이 있는 거야.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진짜요. 브랜드도 사랑하는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요. 그 문제. 회사가.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우리 어르신 오너한테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가 지역 본부장으로 나가면 저도 회장님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제가 지역 본부장이나 지점장에 있으면 보고할 때 회장님이나 뭐 임원들이 본사에서 전화 와서 야, 그 시장 문제 없냐? 그래서 예, 문제 있습니다. 이러면 야, 인마 넌 뭐 하고 있니?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말이야 밥 먹고 뭐 하고 있냐? 너 골프나 치고 말이야 술이나 먹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일 안 하고. 그 본인이 곤치해야 될 문제로 돌아오니까 그게 무서워서 좋은 것만 얘기한다고. 좋은 거. 그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 구석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쪽에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 같으면 지점 본부장이 한 권역별로 다 대여섯 명 되지 지점장이 4, 50명 돼요. 뭐 큰데 뭐 은행은 더 많겠지만 어쨌든 우리 회사 같은 경우 4, 50명 되는데 이 4, 50명과 권역의 본부장들이 보통 이사급들인데 이사급들이 10명이 15명까지 한 5, 60명이 문제 없습니다 보고 하는 거하고 본부에 앉아 제가 시장 돌아와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는 거하고 누구 말을 믿겠어요? 오늘은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 하는 거야. 윗사람은요 듣고 싶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 다 50명이 좋은 얘기했는데 나 혼자 가서 큰일 났습니다 얘기를 사실 그렇다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믿고 싶어 하질 않는다고. 그걸 시스템으로 직원들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오너를 설득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만 어제 그런 걸 통해서 혁신을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 소비자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이분은 필립 콜트라고 뭐 마케팅이나 좀 하신 분들은 뭐 다 이 책은 다 읽었을 거예요. 저 마케팅 프린시플 뭐 이분이 한 5, 6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저도 만나서 인터뷰도 그랬는데 하여튼 이분이 하여튼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노스웨스턴 대학이 마케팅 쪽으로 세계적으로 석학을 많이 벌써 마케팅 공부는 하여튼 여기에 세계적으로 가는데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마케팅하라. 결국은 소비자가 당신의 CEO도 갈아치운다. 오너도 갈아치운다. 이거 계속 소비자 얘기하고 있죠. 소비자가 갈아치운다. 봉급을 누가 준다? 회장님이 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주는 거죠. 오너가 그걸 판매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오너 회장님은 걷어서 나눠주는 분배 역할만 하는 거지 진짜 회사 매출은 소비자가 주는 거다. 제가 옛날에 15년 전에 하이트막 뜨고 그럴 때도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은행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은행도 가고 신문사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아주 좋은 은행인가? 좋은 은행이 지금 어디로 지금 합병 그거 됐죠. 좋은 은행 가면 저는 행장님들 앞자리에 앉히라 그러거든요. 그래 행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그 당시에는 은행이요. 뭐를 했냐. 그때 그 당시 광고는 좋은 은행이 호랭이 광고에서 어흥 하고 고객 만족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요. 어흥 고객 만족. 뭘 시키겠다는 거야? 고객 만족을. 뭘 시키겠다는 구체성은 없어요. 예리하지 않은 거지. 어흥 고객 만족을 시키겠다. 뭘로다가 고객은 도대체 뭘로 시킬 거냐고 묻고 싶은데 그건 없고 그냥 고객 만족만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 어흥 이러는데 그 돈을 1년에 막 500억씩 써제끼는 거야. 그게 소비자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기 기분 내는 거지. 은행. 실제는 은행이 뭐 한다? 가서 행장 은행을 돈 벌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대출 받아서 이자 갚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앉아서 받습니까? 서서 받습니까? 서서 받잖아요. 그 당시 저금하러 가면요. 대출 받는 사람은 서가지고 서류 넣고 꺾기하고 카드 만들어라 이랬어요. 그런데 저금하러 가면 앉아서 저금을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금을 하면 서서 저금하죠. 은행 가면 서서 저금하잖아요. 대출 받을 때 앉아서 하죠. 그죠? 그걸 내가 15년 전에 떨고 다닌 거야. 15년 전에. 당신 돈 벌어주는 사람은 서서 꺾고 대출에다 보험 들어라 시키고 자기 돈 뺏어가는 사람들이야. 이자 은행 저금하는 사람은 은행 돈 뺏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저금시켜놓고 이자 빼가는 사람한테는 앉아가지고 그냥 저금하게 하고 그랬다고. 이거 무지하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죠? 잘못된 거 아니냐. 그 고객을 너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그래서 제가 거기 그랬어요. 정말 고객이 좋아하는 건 뭐냐. 점심시간에 주차시켜놓고 딱지 뜰까 겁나가지고 와서 줄 서 있다고요. 그러면 나가서 있다가 저 경찰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줄 서 있는데 대기표는 나눠주는데 이게 몇 분 후에 자기한테 오는지도 몰라요. 시간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평균 시간 재가지고 10명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 처리하는데 1분이면 20분 후에 오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은행 다니면서 뭐냐면 우리 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대출 시간이 5분 빠릅니다. 10분 빠릅니다. 라고 광고를 하십시오. 다른 은행보다 대출을 10분 빠르게 해줍니다. 10분 빠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10분 빠르게 한다고 그렇고 못해주면 어떡할 거야? 그건 사기 아니에요. 진실이 없는 거잖아요. 대출을 10분 빨리 하려면 회사 전체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제도 바꿔야지, 그 대출 심사기관 바꾸고 다 그 혁신하고 다 잘라내고 정말 속도 높여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을 싹 갖춰놓고 진짜 5분 빠르게 만들어놓고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는데 그거 안 해놓고 그냥 우리 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비교경쟁은행보다 5분 빠르다는 광고를 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5분 빨리 고객 만족을 시켰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고객이 움직인다. 그러지 않겠어요? 5분 빨리 해주면 그걸 갈 거 아니에요. 대기시키라고 대기표 번호표 알려주고 그러면 빨리 간다고.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소비자는 그런 걸 원한다. 정말 날카로운 걸 원한다고. 그런데 두리뭉실 얘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지 않더라. 이런. 그래서 고객의 마음의 문을 나는 열쇠를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벤츠장차 사는 사람이 진짜 품질이 좋아서 사는 거지만 실제는 가오다시 잡으려고 산다. 가오다시 그럼 좀 멋있게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진심에 귀를 기리며 끊임없이 혁신을 무장한 기업은 살아남는다. 그렇지만 제품의 가치를 속이고 진실을 왜곡한 그저 인식만 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케팅은 그런 기업은 사라지고 말 거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강의한 걸 제가 듣고 좀 감동을 받아서 하여튼 이걸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등 하려면 기업의 가치 중심을 오너의 그 배당, 기업이 이익 창출의 목적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기업의 오너의 어떤 그런 걸 챙긴다 그러면 아마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거면서 고객의 가치 중심을 정말 고객 최우선, 그 다음에 종업원, 그 기업의 선순환 사이클, 직원이 행복해야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좋은 제품이 소비자한테 사랑받아서 매출이 오르면 다시 선순환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주주가치 극대화 이런 용어는 잘 안 쓰죠. 기업에서 경영에서도 잘 안 씁니다. 이제는 주주가치 극대화 이런 용어는 잘 안 쓰고 어쨌든 그래서 고객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종업원, 그 다음에 관계사, 투자자, 납품업체. 빨리 줘라 이거지. 끊지 말고 빨리빨리 줘라. 현대자동차의 기술은 뭐다? 현대자동차가 잘하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 납품업체가 좋은 걸 갖고 와서 조립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대자동차가 잘하는 건 조립 기술뿐이 없는 거예요. 납품업체가 2만 개 납품하는 거 부품을 진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거 몇 개월짜리 주고 단가 치고 그러면 좋은 거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계사를 정말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기업들도 관계사를 잘 해서 요즘에 관계 납품업체들하고 그 공융동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하고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 경쟁사도 적당히 너무 조지지 말고 아이폰하고 삼성하고 싸우면서도 삼성의 반도체는 계속 아이폰에 팔아먹잖아요. 법률적으로 싸우는 건 싸우지만 매출과 이런 거는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관계가 아예 법률적으로 싸우니까 삼성하고 아이폰하고 다 끝나면 누구 손해다? 삼성이 손해다. 삼성이 싸우는 건 그 법률적인 특허는 싸우면서 납품대로 뒤로 또 가서 찾아가 가지고 뭐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협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사라고 무조건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가 오비맥주하고 계속 싸우면서도 그 캔을 만든 두산제관이라고 있어요. 두산제관. 대한민국의 그 캔관이 두산제관뿐이 없어. 우리는 수입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영보금속이라고 또 우리가 이제 출자해가지고 만들어냈지만 그 당시 그래서 지네들 것만 먼저 쓰고 우리 안 줬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고 빌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당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도 하고 다 그런 기업들이 앞에서 무지 싸우면서 뒤에서는 서로 이렇게 또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뭐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고객이 얼마로 관심을 가져야 되냐? 관심과 사랑을 넘어서 애정 단계까지 가야 된다. 애정. 그래서 이게 할레이 데이비슨 오토바이 한 2천만 원짜리 뿔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할레이 데이비슨 나 이거 단종하겠다. 이제 사업 접겠다. 당신 그 고객한테 물었더니 고객이 뭐라냐면 차라리 내 왼팔을 잘라라. 그거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 삶의 의미가 없다. 차라리 한 팔 없어도 왼팔 없어도 오른팔로 타고 다니겠다. 그 정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거예요. 진로가 아까 이제 진로 와가지고 보니까 그 누가 갔다? 두산에 그 진로 출신들이 이제 가서 두산을 그 만들었잖아요. 뭐 처음인지 뭐 C 소주를 만들었는데 원래 이제 경쟁사 브랜드는 하는 게 이니셜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강의를 위해서 내가 불러주지만 회사에서 브리핑할 때는 D사, D 맥주, C 소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직원들이 인식될까 봐 철저하게 보고서에도 브랜드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경쟁사 브랜드는 절대 지칭하지. 그 보고서에 경쟁사 브랜드가 있으면 혼나지 저한테. 그래서 철저히 경쟁사 브랜드는 이니셜로 쓴다고. 불러주는 자체가 이미 홍보되고 전파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교육상 처음처럼을 하는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진로의 또 약점도 많이 알아. 근데 차이트가 진로를 인수할 때 일본의 아사히하고 기린 맥주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한국 맥주회사 뭐 다른 거하고 컨소시엄에서 인수하려고 막 들어왔었고 우리는 군인공제, 교원공제 뭐 이런 데랑 컨소시엄으로 했어요. 군인공제, 고용공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인수했는데 그 당시 이제 언론에서 우리가 인수했다는 걸 공정위에서 5년간 제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산으로 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르바를 사가지고 아르바이트를 2인 1조로 그래가지고 처음 두산 우리 진로 참이슬을 마시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진로는 일본으로 팔렸대요. 일본으로 팔렸어요. 여기 일본 진로 사장은 일본 사람이고요. 일본 사람이고요. 처음처럼이 이제 한국 사람이 사장이고요. 이게 진짜 한국 맥주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로가 일본으로 매각됐다. 이게 이제 장안에 막 돌아다닌 거예요. 강남역, 뭐 저 서울 대학로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아가씨들을 사가지고 2인 1조로 술집 가면 뭐 이렇게 도미들 뭐 컴패니언 거들 뭐 이렇게 행사하고 소주 공짜 많이 얻어먹고 봤죠. 저도 공짜로 많이 뿌렸어요. 그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러고 다니는 걸 제가 직원들을 풀어서 현장목에 잡아서 녹음해가지고 강남경찰서에 남겨서 소송도 하고 100억 일부러 막 그거 알리려고 100억 소송도 제기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겼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진로가 일본으로 팔렸다고 알려진 게 한 40% 돼요. 그 40% 중에 50%는 나는 절대 진로를 안 먹겠다야. 왜?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 진로가 부도나가지고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는 거라서 내가 진로 소주 그 한 병씩 더 먹어가지고 살려주고 이게 내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아버지 나까지 먹고 있는데 건방지 괘씸하게 말이야.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걸 말이야. 거기다 팔아먹었단 말이야.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 나쁜 놈들 막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진짜 애증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더러운 놈을 새끼인데 절대로 안 먹는다고 이런 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사랑했으면 팔아먹거나 관심이 없잖아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너무 사랑했으니까 막 이혼 직전까지 간 거지. 그렇잖아요. 아, 남의 아저씨가 바람피 무슨 상관 있어.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바람피니까 문제 삼는 거지. 그죠? 그런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진로가 그따위 짓을 했단 말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걸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엄청 많이 걸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회복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시간이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정 관계를 잘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7시 반까지죠? 예? 8시까지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브랜드의 기업의 가치 중심을 바꾸라는 거. 두 번째, 비교 경쟁 우위력을 만들어라.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일본의 그 도쿄 교수의 뭐 나노 무슨 교수인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못 읽는데 책에 다 있어요. 그 정확한 명식은. 하여튼 그 교수가 80년도에 이거 논문을 제출한 건데 그 고객 만족, 그 매력적 품질에 대해서 기대 품질과 어떤 이런 것들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물리적 충족을 느끼는 거를 물리적으로 불충분한 거를 충족시켜주면 옛날에는 이제 비례적으로 이론적으로 곤쳐주는 만큼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게 과거의 이론이었다면 이 도쿄대 교수가 얘기한 거는 이거를 확실히 곤쳐주면 어떻게 하면 기하급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감동을 주더라. 감동을. 이런 이론인데요. 그래서 당연적 품질은 이걸 곤쳐주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만족하는 정도까지 올라간다 이게. 불충분한 거를 뜯어 고쳐주면 만족하는 정도까지 올라간다 이게. 근데 고객이 생각하지 않는 깜짝 놀랄 만한 거를 싹 앉혀놓으니까 기하급수로 감동으로 가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만족하고 감동을 더 그 차이를 좀 잘 아셔야 돼요. 만족. 그러니까 감동이 왜 감동이고 왜 만족이냐? 만족은 시간이 많으면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쌍방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는데 지금 뭐 시간이 그렇다 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만족은 내가 100원을 주고 100원의 가치가 돌아오면 만족입니다. 그죠? 1,000원짜리 소주 사서 주고 1,000원 갖고 오면 만족이에요. 1,000원짜리 맥주 1,000원 주고 1,000원짜리 갖고 오면 만족인데 그 속에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멋있는 게 뭐 있다. 온도계 맥주, 온도계. 맥주 먹으면은 몇 도에 마시는 게 제일 좋은지 잘 몰라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온도계 맥주라는 걸 나중에 이제 만들어서 런칭을 해요. 그래서 한석규를 모델을 써가지고 맥주는 7도, 여름에는 7 내지 8도 이하로가 제일 맛있어요. 6 내지 7도가 맛있고, 겨울에는 이제 추우니까, 여름에는 6 내지 7도, 겨울에는 7 내지 8도가 맛있는데, 6 내지 7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냉장고 온도는 4도 정도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국 출장 중에, 거기서 코카콜라에서 프로모션 행사하는데 이놈들이 무슨 염료를 섞어가지고 거기는 상표에 붙인 게 아니라 이렇게 병에다 목걸이를 걸어서 이렇게 만져서 온도가 바뀌어서 시원한 걸 나타내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즌 캠페인으로 여름에는 영국 출장 가는 데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1년 동안 해서 상표에 붙여 상표. 그래서 상표에 붙여가지고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상표에 붙여서 맥주에다 손을, 그러니까 7도 이하로 가면 파란 물 모양, 여기 책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그 물 모양 마크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안반수 마크가 나타나도록 아무 색이 없다가 온도가 되면 이게 7도 이하로 떨어지면 컬러가 변하도록 그런
시그널을 도입하는데 이게 상표, 맥주 상표가 분당 1200병을 생산해요. 상표를 붙이는 게 1분에 1200 BPM이라고. 1200 BPM을 그 상표에 붙여서 도포를 해가지고 하려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인쇄. 그걸 실용신안 특허를 내서 제가 제안자로 지금 특허청에 등록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걸 오비가 이제 하이트가 뜨니까 오비가 그 강수현이 써가지고 아이스 맥주라고 만들고 넥스라고 만들고 또 오비 나가를 세 번째 또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도전하는 날 걔들이 7월 20일 날 런칭하는 21일인가 런칭한대요. 그 정보를 가져가지고 그 전날 전 신문에다가 하이트 맥주 온도계가 달렸습니다. 새로운 맥주 시대가 온다 해가지고 전면 광고를 그냥 전 신문에 조선일보부터 다 하고 텔레비 광고 싹 푸릅니다. 그 소비자가 관심이 어디로 간다? 오비 맥주 라가가 새로 나왔는지도 몰라. 걔들은 해도 안 되니까 가격을 또 10% 다운시켰어. 출고가를 10% 다운시켜서까지 오비 라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이트가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 고객이 그런 거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야. 그건 그래서 1,000원 주고 더 많은 가치를 주니까 그렇다고 가격 인상 안 했단 말이에요. 같은 맥주 가격에다 붙였으니까. 그래서 그 고객은 즐거움을 얻은 거잖아요. 부가가치를. 그러니까 관심을 갖다라 뭐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여기에다 자꾸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감동, 매력적 품질이 그렇다는데 이 매력적 품질이 계속 그럼 평생 가느냐? 그게 아니야. 이건 동태적이야. 움직인다고요. BMW,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 옛날에는 그 우리 회장님들이 다 그 벤츠 300을 타고 다녔어요. 벤츠 300. 근데 지금 벤츠 300 갖고 매력도가 나옵니까? 지금 뭐 700으로 막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시간이 가면서 매력적 품질이 일반화돼서 당연적 품질로 되고 시도 새로운 걸 계속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업은 매력적인 거를 때로 자꾸 내놔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가 2년에 한 번씩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새로 나오는 이유가 시간이 바뀌면 자꾸 일반화되니까 품질이 나는 가만히 있지만 소비자들이 변하는 걸 추종하려니까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력적 품질이 동태적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당연적 품질과 매력적 품질 관계인데요.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못하고 매력적 품질을 넣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맥주 상표가 쓰러져 있어. 그리고 왕관이 녹이 슬었어. 그렇다고 가격 할인해 줍니까? 주인이 좀 닦아줘도 그렇다고 가격 할인 안 해주잖아요. 아무리 거기다가 온도계를 붙이고 거기다 뭐 금딱지를 붙였다 하든 기본적으로 상표가 똑바로 붙고 왕관이 깨끗해야 되고 맛이 신선해야 되는 본질적인 거가 그거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금가루를 올리고 온도계를 올려도 의미 없다. 당연적 자동차를 아무리 뭐 여성들을 위해서 그 콘솔 박스에 하이힐을 넣는 걸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자동차 속도에 문제고 브레이크가 문제 있다. 렉서스가 아무리 좋은다 하도 브레이크 장치에 뭐가 끼어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 면 자동차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당연적 품질이 뭐라? 속도와 브레이크 제동 장치입니다. 그죠? 속도와 제동 장치. 이게 기본 당연히 한 거야. 그거 속도하고 제동 장치를 해준 거를 나는 고객으로서 충성을 다했다면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 당연히 메이커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인데 그거는 안 하고 거기다가 렉서스에다가 무슨 쌍라이트 붙이면 비트를 감각하는 거 여러 가지 에어백 장착해 놓은들 의미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적 품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영업사원들도 마찬가지. 내가 거래처에 가서 물건 주고 뭐 갖다 주는 거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나는 참 회사를 해서 충성을 다했다. 그건 봉급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봉급 속에 들어있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될 거야. 근데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않는 거. 제가 이제 원주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집안에
그 이제 원주 지방에 가면 술 도매상들이 한 10개씩 있고 뭐 20개 있고 막 쭉 있습니다. 인구수별로 나눠 5만 명당 대리점이 하나씩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원주가 30만 정도 40 거기 한 5, 60만 되니까 10개 있는데 그 대리점 사장 한 분이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 근데 고민이 있어요. 뭐야? 딸이 하나 있는데 이놈은 딸이 고1이야. 고1인데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돈 많은데 외동딸인데. 그 아빠가 맥주 파는 거, 소주 파는 거 신경 쓰겠어요? 딸 신경 쓰겠어요? 근데 딸이니까,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또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뭐 하잖아요. 그럼 거래처 메이커인 내가 지점장인데 나하고 어느 정도 친해질 때까지 얘기 안 한다고 자존심 있으니까 그냥 저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지점장님. 나 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 방에 좀 한번 가보재요.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때 원빈인가? 원빈인가? 김재원인가? 얼마 전에 드라마 끝난 김재원인가? 김재원, 그러니까 그놈을 너무 좋아하나 가지고 이 방바닥부터 천정, 벽 전부 걔 사진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오로지 원하는 거는 그 김재원이하고 인터뷰하고 사진 한 방 찍고 사인 받은 게 소원이야. 그거 해주면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와가지고 뭐 촬영하는데 쫓아가면 만나줍니까? 로드맨한테 쫄고 근처도 못 가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마케팅하고 광고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지. 그 당시 이제 LG 상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사람 하나 살려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해서 국장이 일산 스튜디오에다 김재원이를 불러놓고 내 돈을 10만 원을 보냈어. 그래서 선물 사라. 그놈이 선물까지는 안 사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네가 선물 걔 주고 걔가 얘를 주는 걸로 연예인 걔가 얘 주는 걸로 해서 30분간 인터뷰를 일산 SBS 스튜디오에서 만나게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동영상 촬영하고 사인 받고 뭐 선물까지 받았으니까 얘가 이제 뭐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풀이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잘 다닐 거지 했더니 얘가 학교를 그만뒀대. 그만뒀대요. 그래 놀래가지고 뭐야?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어디 갔냐면 양평 학원으로 간 거야. 학원. 기숙학원. 가서 검정고시 패스. 1년 만에. 그리고 거기서 대학 그 다음에 붙었어. 그 아빠는 딸내미 볼 때마다 누구 생각난다? 내 생각나고 화이트 생각날 거 아닙니까? 맥주 소주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야? 본질적으로 당연히 그 서비스 거래처에 채권 받고 물건 주고 뭐 맥주 팔려면 컵도 주고 뭐 앞치마도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미처 생각도 못한 거를 확실히 해결해 주니까 한 번 해결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금도 잘 팔고 있는 거예요. 딴 거보다 더. 자기의 영원한 숙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그 당연한 거는 뭐 해야 되지만 그런 걸 해결한 다음에 그런 감동적인 어떤 누구도 생각 못하는 이런 남하고 다른 그런 마케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오늘 또 지점에 있을 텐데 대리점에 가면은 하여튼 다른 데 다 비슷할 거예요. 다른 업종도 비슷한데 그 도매장이나 대리점 사장 때는 꽃하고 화분하고 케이크 많이 와요. 예? 많이 올 거 아니에요. 하나씩 케이크 보내잖아요. 대리점 거래처 사장들한테. 한 7, 8개, 10개까지 와요. 10개까지 온다고. 거래처 가면 이제 메이커가 많으니까. 그러면 뭐냐. 그날은 강아지도 하여튼 꽃다발을 물고 다니는 거야. 강아지도. 그 지점장이, 하이트 지점장이 온다 그러면, 야, 딴 거 빨리 다 치워. 그러고 자기 책상에다 하이트 지점장이 보낸 화분 딱 갖다 놓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그래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차 한 잔 주고, 그럼 내가 인사하고 나오면, 야, 빨리 그거 치우고, 오비백주 지점장 온다. 오비 빨리 갖다 놓고, 그러고, 하이트는 왔다 갔으니까 갖다 치운다. 그러면 강아지가 물고 돌아다니다니까. 하이트 화분에 꽃다발은 강아지가 물고 다니고, 다음에 또 뭐, 롯데 온다. 그러면 롯데 거 치우고, 오비 갖다 버리고, 막, 이런 쇼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10몇만 원짜리 그 짓 한다고. 다 알지. 근데 그거 안 보내면 어떡한다?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개심죄 걸릴 거냐. 아씨, 이놈들 하이트가 말이야 좀 잘 나가더니 건방 져져가지고 이제 내 생일날 말이야 꽃도 하나 안 보낸다고 또 욕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설사 받아서 강한이 주는 한 있더라도. 이게 인간의 심리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야 그거 보내는 거 대충 좀 5만 원짜리 보내라.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뭐 비싼 거 보내면 없다. 그 5만 원 남잖아요. 5만 원을 내가 누굴 보냈냐? 야 그 거래소 사장들 장모님 생일 파악해라. 장모님 생일 파악해라. 그래서 장모님 생일날 딱 파악을 해가지고 장모님 생일날 케이크하고 그걸 딱 보냈어요. 이렇게 케이크하고 뭐 딱 보냈어요. 꽃다발을. 그 장모란 분이 누구한테 전화한다? 사이한테, 딸한테 하죠. 딸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얘야 너 시집 잘 갔다 그러는 거야. 나 평생 말이야 이분들 뭐 사이도 많고 아들 새끼들 많은데 말이야. 내 평생 생일날 꽃다발 케이크 한 번 못 받아봤는데 야 네 사이가 누구야 네 남편이 어떻게 내 생일을 알고 그 회사에서 말이야 이런 걸 보냈다고 감동이 막 와가지고 막 딸을 너 시집 와서 자랑을 칭찬한다고. 여자는 누구 사랑을 먹고 산다? 친정엄마 사랑을 먹고 산다. 다 틀려 지금. 시집간 여자는 친정엄마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야. 남편은 꽝이고 남편은 순위가 뭐야? 강아지 밑에잖아. 남편은 강아지 밑에요. 남편 무슨 장모가 최고, 친정엄마가 최고라고 대빵. 친정엄마가 너 시집 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 집에 뭐가 온다? 남편 상다리 부러지는 거지. 남편은 뭣도 모르고 갔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서비스가 좋고 막 고기 사다 놓고 막 지지를 볶고. 그렇잖아요. 왜 엄마한테 칭찬받았으니까 자기 결혼 잘했다고 누구 덕분에 남편 덕분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난리 났잖아. 그럼 사장 기분 좋아. 좋잖아요. 그게 어디로 온다? 하이트로 전화 오잖아. 아이 당신 무슨 짓거리 지금 한 거야? 그러면 무슨 짓거리 난리가 났어. 5만 원 가지고 일탐이 피쳤다? 3피잖아. 그죠? 돈 어떻게 쓰는 게 좋다? 효율성에 관한 문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김희찬 교수가 쓴 브로셔에 거 보면 핫스팟과 콜드스팟이 있어요. 1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를 쓰느냐. 효과를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볼링 쳐요, 안 쳐요? 볼링. 100원을 가지고 볼링을 쳐요. 근데 1번 핀을 맞춰. 그럼 10개를 쓰러뜨리죠. 그럼 코스트가 얼마다? 코스트 원단위 10원 하나 쓰러뜨리는데 그죠? 근데 100원을 가지고 쳤는데 9번 핀 맞춰서 하나 쓰러졌어. 그럼 코스트 100원이야.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1번 핀을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런데 도매장 사장의 1번 핀은 누구더라? 장모들하는 거지. 장모라는 거지. 비용 그럼 어떻게 해요? 비용의 효율성. 마케팅은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쓰는 거다지. 효과와 효율성을 찾아 쓰는 게 마케팅이더라. 그렇게 하니까 돈도 조금 쓰고 매출이 올라가면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 침체된 분위기가 살아나고 난리가 나더라.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원주의 마켓이 53%가 2년 만에 얼마가 되더라? 70%. 오비맥주 지점장이 잘 정년 얼마 안 남은데 좀 정년 때까지만 다 근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68% 오케이 70% 넘어가면 잘릴 것 같으니까 68%에서 스톱. 거래 경쟁사도 좀 배려해 줘야지. 나도 이제 언제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그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10개 서비스 다 하는 게 누구나 하는 서비스는 서비스가 아니다. 그죠? 누구나 다 꽃다발 보내는 건 그건 서비스가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서비스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나 똑같이 하는 서비스는 이미 서비스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난 서비스 했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그건 서비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걸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남이 하지 않는 서비스를 해야 진짜 서비스다 이게. 그죠? 그런 게 어디서 나온다? 열정에서 나온다 이게. 열정. 그 열정은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이게 BMW 몸통을 갖고 있어. 몸은 BMW인데 이 몸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그렇죠?
배기가 높은 700cc라도 기름 한 방울만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300cc 자동차, 뭐 800cc인가 우리 국민차 뭐 조그만한 것들이 기름을 50리터 넣고 BMW 700cc 20리터 있으면 누가 더 멀리 가겠어요? 누가 더 파워를 내겠냐고. 용량이 문제 아니라 우리가 기름의 양은 열정의 양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진짜 아무리 좋은 우리가 하드웨어를 갖고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BMW나 뭐 저 벤츠의 큰 엔진 가지고 기름 바닥 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지. 아무리 보기는 좋아. 항력이 좋은 거야. 다 스펙이 너무 좋아. 스펙이 좋아. 열정이 없어. 기름이 없는 거야. 그거 앉혀놓고 뭐 봉급만 줄 거야? 스펙이 좀 낮더라도요. 열정이 높으면 효율을 낸다. 효율. 진짜 스펙 필요 없다고요. 열정. 회사는 기업은 뭘 찾느냐?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니까 자꾸 스펙을 안 보이니까 그런 스펙을 찾는 거지. 제가 신입사원 모집하는데 뭐 면담 그것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이게 술 장사다 보니까 별놈들 다 이게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4번에 도전하는 거야. 4번. 4번을 준 거야. 그러니까 진로 왔다, 하이트 왔다. 4번째. 저 본 거 같아. 기업, 저 몇 번째 왔어? 그래. 사장님 옆에 있고 나이 그런데 몇 번째 왔냐? 4번째 왔습니다. 왜 딴 데 안 가냐고. 전 진로 와서 꼭 한번 해야 됩니다. 저 강원 대학교 총학생회장까지 한 놈이야. 총학생. 그래서 좀 하여튼 박사 장교도 하고 막 그런 놈인데 꼭 오겠대요. 그래서 정말 그래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런 놈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놈. 그놈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결혼식장에 내가 가보고서 진로 잘 근무하고 있어. 그러니까 몰라 다른 회사는 그런 사람 안 뽑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뽑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런 해보겠다 이게야 열심히. 그리고 도전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TO가 없어서 몇 번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지역에는 이제 그 로컬 지역 사람을 많이 뽑는다고 고향 뭐. 근데 그 친구 춘천 강원대 나왔는데도 저기 여의도에 배치했는데 정말 잘해. 정말 잘해요. 그런 열정이 그런 애들 시장을 바꾸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 파워는 어디서 오냐? 품질, 아까 매력적 품질을 끊임없이 해라. 당연적 품질하고 그다음에 유통력이 중요한 거죠. 조직력. 벤츠 자동차나 BMW가 우리나라를 못하는 건 왜? 현대자동차만큼 조직을 못 갖고 있잖아요. 국내. 로컬 서비스도 못하고 뭐 이런 조직력 개척하는 게 유통이 제일 중요하고요. 직원의 아까 사기를 높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이런 걸 개발해서 조직에 뭐 익사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뭐 그런 아이디어 이런 거를 본사가 하든 누가 하든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매일 하는 것만 하는 거야. 변함없이. 그래서는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다 말한 걸 이제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요. S는 판매량입니다. 판매량은 방문자, 영업사원의 체제 시간, 타임에 곱하기 영업사원의 방문 횟수, 프리퀀시, 빈도수를 곱하니까 판매량이 늘더라.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아무리 화장품 아줌마하고 계속 수다 떠는 거예요. 아이씨 아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밥은 안 주고 엄마 밥 그럼 됐어 나 가만히 있어봐 막 이래 됐어 뿌리치고 됐어 그리고 막 수다가 이제 막 불 붙었잖아요. 밥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수다 한참 떨다가 엄마가 이제 화장품을 하나 뭐 아무래나 하나 사. 그러면 아줌마 갑자기 아이고 참 내 약속 있는 걸 잃어버린다고 부랴부랴 챙겨서 도망가 버려요. 거의 도망가듯이 간다고. 이제 내 눈치도 봐야 될 거야. 아이고 나 깜빡했네요. 아이고 애기야 미안하다 내 깜빡 뭐 이래가지고 도망가 버려. 그 아줌마 언제 온다? 다시 와. 언제? 모레 떨어질 때쯤 온다니까. 기가 막히게 알고 와. 떨어지기 일주일 전에 온다고. 그 수다는 왜 떨었다? 오랫동안 떠들고 오래 자주 방문하면 판매량이 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들, 보험하는 사람들 자꾸 고객한테 가라는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냥 아침에 나오면 책상에 다 치우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죠. 왜 나가라고 그래? 오래 가서 고객하고 놀으라는 거지. 자주 가서 만나라. 그러면 정이 들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럼 판매량이 늘더라는 거야. 이게 90년도까지 이렇게 지금은 품질이 더 중요하더라 이게. 어떻게? 한 번을 가도 아까 제가 한 방법들 새로운
방법. 당연한 거 말고 한 번을 가더라도 확실히 하면 이거 10번 간 거보다 더 낫더라. 요즘에 보험회사가 자주 옵니까? 옛날같이? 안 옵니다. 안 오는 대신 뭐 해줍니까? 플래너로 바뀌어. 그래서 뭐 라이프 사이클하고 뭐 생활 설계해주고 보험 설계해주고 기회의 미래 자산 가치를 높여줍니다. 이런 퀄리티를 높인 거지, 그죠? 이제 보험회사들이 보험사이라면 막 짜증내잖아요. 설계사고 생활 설계사고 미래 가치 설계사라고 그렇잖아요. 컴퓨터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요즘에 보험 쪽에도 다 학부 출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보험 뭐 세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자산도 많이 갖고 있고 대단한 자주 안 와. 거의 뭐 메일로 보내고 뭐 하고. 그래도 품질이 높아진 거지, 품질. 그 영업사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된다, 뭐. 그래서 본업은 기본이다, 이게야. 그러니까 매력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누구나 하는 서비스는 서비스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영업 이런 사람들이 뭐야. 오늘 배고픈 빵은 참을 수 있지만 내일 배고픈 건 죽어도 못 참는다는 거지. 오늘 한 끼 굶을 수 있어. 근데 내일도 굶어야 된다면 뛰쳐나간다 이거지. 뛰쳐나가. 그래서 비전을 쉐어링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만 조직이 살아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몸으로 느낀 거고요.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그러니까 개선이라 아니라 이 발견하는 사람은 없더라. 진짜 창조가 아니라 창조는 결국 뭐예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 요즘에 말하는 융합. 융합은 결국 뭐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파운딩. 야, 너 혁신 좀 하고 말이야. 뭘 창조하라 그러니까 내 머리는 아파 창조 못 해요. 이러지. 그죠? 창조를 어떻게 하냐고. 내가 뭐 아이키도 작고 뭐 근데 창조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라고 그러면 눈 똑바로 뜨고 잘 쳐다봐. 뭐 있어. 찾아보라고요. 주변에. 생활 주변에 잘 쳐다보면 보이는 게 많은데 뭘 발견했다? 한경이가 공무원 생활하다가 그걸 발견한 거라니까. 발견한 거라고요. 또 이거 이거 봐 이거 스팀 다리미 하다 보니까 스팀 막 나. 이거 스팀 이거를 일로 옮기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보는 거지. 눈에 보인 거예요. 발견. 그러니까 발견하라면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숙제를 창조해라 그러면 내가 신도 아닌데 뭘 창조합니까? 창조 못한다 이게야. 내가 뭐 인간 조물주도 아니고. 근데 발견을 해라 이게 발견. 잘 찾아보면 널려 있어요. 현장에 가면 도둑은 다시 오죠. 경찰이 그래서 초동 수사 때 밴드 치고 딱 현장에서 잘 찾아야 돼. 범인 잡는데 뭐 창조해서 잡습니까? 발견한다니까 발견. 증거 확보. 발견을 잘해 발견. 발견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한다는 거 창조한다는 생각을 발견하는데 신경을 써라. 주변에 발견할 게 너무 많더라 이거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많지만 발견하는 사람은 적더라. 이거 누가 했냐? 내 얘기가 아니고요. 피터 드러크라는 그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한 얘기예요. 한 얘기. 어린이 장난감이 안 팔려. 캔디하고 장난감을 붙여놓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사회적 여론이 생겨서 한 적이 있고. 캐논이 복사기는 왜 복사기는 사무실만 쓰느냐? 집에서 쓰면 안 되냐? 뭐래서 가정용 만들어서. 골프 헤드가 옛날에는 280cc이 안 돼 지금 막 450cc까지 크게 나온 거야. 이게 골프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걸 크게 해가지고 맞추니까 맞네 해가지고 히트친 상품 뭐 커피 스타벅스가 커피 이거 미국 집이 제1의 집은 어디요? 가정이란 말 나의 집. 제2의 집은 어디야? 회사. 어디 다방에 가서 떠들면 눈치 보여. 또 커피 시켜야 되고 와서 또 한번 물어보고 더 있을 거예요? 뭐 하나 더 시키죠. 이러면 부담스러워. 요즘에는 이 집이란 말이야. 스타벅스가 집이야. 제3의 집. 애들이 리포팅 쓰러 어디 간다? 요즘에 다 커피숍에서 다 공부하고 커피숍에서 다 하고 이게 집이야 집. 커피 파는 게 아니고요. 집이야 집. 제3의 집. 개념을 바꾼 거예요. 개념. 집. 개념을 바꾼 거지. 제가 퓨리스 생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퓨리스 생수도 제가 막 런팅해서 지금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켓이 한 7% 정도, 국내 랭킹 4위 정도 되는데 하이트 맥주 성공시키고 좀 뭐 했더니 어르신이 생수 공장을 하나 탁 사놓은 거예요. 생수 공장을 사놓고 야 이거 좀 어떻게 해보래요. 어떻게 해야지 하라니까 50억 주고 사놨다는데
살려내라 이게. 그 저기 목천에 가면은 그 독립공원 옆에 그 천정산 거기 산인데 거기 뭐 속된 말로 뭐야 우리 세종대왕께서 속리산 가다가 뭐 물이 막혀서 거기서 물 한 잔을 드시고 가셨다는 뭐 전설에 뭐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스토리텔링 만드는 하여튼 그 차전에서 스토리텔링 만들었지. 어쨌든 거기 그걸 샀는데 진로 석수하고 뭐 동원 뭐 이런 데가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 페트는 이익이 별로 없어요. 페트 장사야 사실. 이익이 없었는데 말통 집에서 먹는 거 꽂아놓고 큰 말통 있잖아. 이게 이 돈이 되는데 가서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 조사를 했어요. 뭐가 불만이냐? 너무 무겁다 이게야. 무거워. 그 아줌마가 들 수 없어.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특히나 MBC, KBS, MBC 저런 또그 국회나 저 과천 공무원들 가면 국장급 이상 비서를 두고 있는데 거기 하나씩 꽂아놓는데 비서가 물 떨어지면 기다리는 거야. 국장님, 장관님 장관은 비서가 못하니까 총무과장 와 그래가지고 갈아놓는 거야. 뭐 이렇게 있어요. 비서가 못 들잖아.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럼 야 이거 너무 무거워서 안 된다. 여성이 들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연세대 이제 그 황수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체공학 뭐 떠들 때 연대 찾아가가지고 대한민국 여성의 몸무게가 얼마냐? 내가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몇 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평균 몸무게. 어디 제 강의 듣고 왔어요? 53. 뭐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시고 뭐 53이야. 근데 그 53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무게가 중요하잖아요. 허리에 무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13kg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13kg를 초과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5L를 만든 거예요. 12.5L. 그래 허리에 무리가 안 가게. 비서도 꽂을 수 있게. 근데 문제는 또 그 옛날 거는 이게 그 말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제 물바지통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요. 받고 여기 이제 꼭지 2개 빼내는데 이게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들다 보면 콱 하면 밖으로 새.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 대부분 이건 또 주방 옆에 있잖아. 냉장고 옆에. 주방을 싹 한샘 인테리어 딱 해요. 한샘 인테리어 5천만 원 두고 딱 해놨는데 이게 물다가 딱 쏟아져가지고 물이 막 쏘고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곰팡이스러워. 이 물 한 잔 먹다가 말이야 5천만 원짜리 이거 곰팡이스러우면 되겠어요? 불만이 많은 거야.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안 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해결하려고 고민을 근데 뭐 내가 머리가 있나? 창조 못한다 그랬잖아요. 발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아들내미인가 딸내미인가 하여튼 뭐 5살 됐는데 병원에 입원했어. 그 당시 뭐 감기 폐렴으로. 그래서 뭐 일주일 입원해야 돼요. 그 짜증나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마누라가 당번에 일요일 날은 당신이 좀 해라는 거야. 나는 뭐 제졌냐 뭐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강제 수용 붙잡혀가지고 근데 담배 피러 왔다 갔다 하다 이놈 새끼야 건강해라 이러다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링게르가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링거. 이놈은 링거가 말이야. 결함이 있으면 양쪽을 깨야지 이게 물이 들어가는데 링거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없어 잘 들어가잖아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발견. 링거가 구멍 없이도 우리 몸으로 흘러서 잘 내려가더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내가 딱 가지고 월요일날 출근해가지고 업자를 불렀지. 조형 파는 업자를 그림을 그렸어. 링거 그림을 주고 야, 그 말이야. 이거를 밑에다 쑥눈물 만들어가지고 하고 구멍 뚫고 위에 막 탁 해가지고 앞으로 쫙 물려서 쫙 하면은 안 쏟아지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걸 몰등을 파가지고 콱 박았어. 그 퓨리스는 거꾸로도 흔들어도 안 쏟아지고 콱 박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개발업자 이놈의 새끼 나 그래 바빠서 성공하고 또 맥주 회로 돌아다니는 사이에 지가 특허를 냈어요. 지가 특허를 해가지고 지가 좀 장사 많이 했다니까. 우리 회사 납품하고 지도 딴 데도 벌어먹고 하여튼 실용신안 내가지고 이거는 뭐 대기업의 행포가 아니라 소기업의 행포지. 납품업자 행포.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MBC 그때 엄기영 씨가 앵커 부장이었어. 엄기영 씨하고 이제 어떤 관계로 친분이 있어서 총무 찾아갔지. 찾아가가지고 엄기영 씨한테 이걸 엄기영 부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딱 꽂아놓고선 이틀 있다 전화가 왔어요. 김 부장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총무부장
저 이제 총무국장 불러가지고 MBC 다 바꾸라고 말이야. 이게 야 이건 뭐 싹 바꿔 너무 좋다는 거야. 비서도 좋다, 다 좋다는 거지. 그 MBC 싹 바꾸고 KBS 싹 바꾸고 국회 가서 싹 바꾸고 과천 싹 바꾸고 공무원들 얼마 좋아요. 국장이 와서 이거 해도 쏙고래 채신머리 없는데 비서가 딱딱 바꿔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회사가 뭐라 그래요? 회사 난리가 난 거야. 야, 이 새끼야, 김정수, 넌 참 대가리가 나쁜 놈이래. 야, 한 사람, 그 진로는 말이야. 한 번을 팔면 20인도 파는데 너는 10.5리터 팔아가지고 되겠냐. 이익이 안 난다는 거야, 이익이. 나긴 나지만 적게나는 거지. 적자라는 거야, 너 때문에. 어째 넌 머리수도 그따로 쓰느냐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난 그때 부장 때니까 임원들이고 뭐고 말이야. 날 죽일로 만드는 거예요. 시방 죽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판매량이 많이 늘어서 이제 이익이 나지만 어쨌든 그리고 내 짧게 얘기지만 그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한 번을 팔면 20도 파는 걸 10조 파는 거야. 근데 저는 누구 입장이었다? 소비자 입장이었고 소비자는 빨리 순환세금은 물이 신선할 거 아니에요. 철저히 소비자 중심으로 한 거고 회사는 이익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재무팀은 막 김정수 죽일 놈 회장님한테 막 저 새끼대로 하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결국은 어쨌든 쫓아내든 말든 어쨌든 저는 저대로 갔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 퓨리스가 물도 좋고 신선하고 딴 데가 좀 누가 동원도 따라오고 다 따라왔어요. 다 따라오고 우리도 이제 그걸 20대 또 만들었지 이제. 후발주저가 그 시장에 진입해서 두 집 바둑으로 말하면 두 집을 짓기가 힘들어요. 이걸로 두 집을 짓고 공격 앞으로 20m도 만들고 패트도 만들고 막 해가지고 이제 중원으로 나가서 공격해서 지금 생수업계 4위, 마켓시어 10%, 석수 진로가 한 11%에서 화이트 진로가 물 시장의 18% 1등이에요, 1등. 사실은 뭐 뭐지? 삼다수는 페트로만 팔고 말통이 없어요. 그 말통이 없다고. 그냥 말통 안 팔고 그냥 파는데 박리담회로 막 팔고 있는데 지금 저를 넘어갔죠. 무슨 보리차 파는 대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창조하지 말고 발견하라. 뭐 그 얘기를 한 거죠. 발견했다가 창조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딸내미 병원에서 간호는 안 하고 그런 거나 쳐다보고 있으니 무슨 아빠? 무슨 나쁜 아빠? 나쁜 남자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데스 오브 내셔널 국가 개념을 없애라. 국가는 사망신고 내라. 뭐 거리에 사망신고 내라. 관료에 사망신고를 내라. 그래서 IQ, CQ, EQ, CQ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FC까지 발견하는 QC까지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래서 21세기는 창조산업 비즈니스 시대다 모르는데 그런 거고요. 그래서 CEO의 역할 변화를 즐겨라. 지지자 부려 호지자 지려 낙지자.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못 이기고 또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 뭐 이런 즐겨라 뭐 마케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뭐 발견한다 뭐 이거 아까 말한 킹핀을 잡아라 스피드를 높여라 뭐 잠달 같은 뭐 어쩌고 다 많이 들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우리 회사는요 규정이 이렇고요 지침이 이렇고요 회장님이 이래가지고요 안 됩니다. 고객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고객한테 문제 답이 있다. 저 월마트라는 데 있어요. 월마트. 샘 회장님 월마트의 그 정문에 가면 이게 있다는 거죠. 커스터머 이스 올라이스. 고객은 언제나 옳다. 만약 당신이 고객이 틀리다 워롱. 커스터머 이스 워롱. 틀리다고 생각한다면 퍼스트 넘버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라. 그럼 뭐야? 고객은 언제나 옳다로 다시 오잖아요. 고객은 언제나 옳다. 고객이 틀렸다고 네가 생각한다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라. 퍼스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회사의 비전이고 사원이고. 월마트. 그 월마트의 진짜 짭은 뭐냐고? 가격 할인? 월마트 회장이 기자들 놓고 이게 강의를 다 했어요. 그리고 기자가 물은 거예요. 회장님 그 짭은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어시스트. 부동산업자. 월마트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예요. 그 매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익은 고객한테 돌리고 자기는 부동산 땅값 올려가지고 이익 챙기는 거지. 땅값 이익 챙기는 거 어디 있다? 신흥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이거 한 번씩 옮기면 대박 나는 거잖아요. 시내버스 터미널 사람들이 그 정부 보증하고 기사 봉급 주면 남는 게 없어. 근데 뭘 한다? 터미널을 자꾸 옮기는 거야. 그래서 저 2km 또 안으로 들어가지. 그 버스 터미널 생기면 막 생기잖아. 상가 생기면서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결국 뭐? 부동산.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죠. 부동산. 그렇게 돈 벌고 남는 거는 다 고객한테 돌리고 뭐 종업원한테 돌린다는 그런 사고가 있어야 기업이 성장한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회사 사례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걸로 그 당시 하이트 개발할 때 마켓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560, 600얼마고요. 그 당시 13,000원이었어요. 조선맥주 93년도에. 2007년도에 여기 14만 원 나와 있지만 한 18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5배 올라갔다고. 종합주가에서 600에서 1800 하면 3배 정도 올라갈 때 하이트 주식은 15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년 만에 15배 뻥튀기 주식 가치를 올리기. 주식 가치는 기업 자산 총합의 합을 나타낸 거니까. 그럼 이거 왜 그러냐. 마켓 시어가 하이트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한 400만 짝 팔다가 1억 1000만까지 팔아 하이트. 1억 1000만 월. 그래서 이 당시 이익이 3천억씩 나는 거예요. 이익이. 이 당시. 1년에 영업이익이 3천억씩 내요.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아이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마켓 시어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은 내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 제가 요까지 하이트를 하고 요때 진로로 왔습니다. 요때 2006년에 진로 와서 진로를 또 살리는 작업을 하느라고 그건 후배한테 맡기고 갔고 나머지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뭐 회사 그래서 무뎌진 조직 1등 기업 핵심 전략. 근데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더 좋은 품질보다 첫 번째 개념을 잡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좋은 품질 달라라 가잖아요. 갔잖아. 우리 아폴로가 뭐 갔다니 안 갔다니 이런 얘기도 막 나오지만 갔잖아 진짜 그죠? 갔는데 닐 암스트롱하고 셋이 갔어. 셋이 갔어요. 안 뭐 이렇게 하죠. 그 한 놈은 저 하늘에 있고 둘은 땅을 밟았어. 근데 닐 암스트롱이 팀장인가 봐. 지가 제일 먼저 내려가서 딱 가서 언론이 누구 두 번째 0.3초 뒤에 따라간 놈을 기억해요? 누군지 알아요? 알고 싶으면 제 책을 사서 보시라고. 책에 있으니까. 진짜예요. 0.3초 차이로 갔는데 왜 같은 사람이 다 안 알아줘 도대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학문적으로는 알아주지. 안 알아준다니까.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라이트 형제는 다 알잖아요. 형제가 날아간 게 그때 몇 메다? 300m. 저도 날아갔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만든 사람이 도보해을 왔다 갔다 했어. 누구? 몰라. nothing. 나도 몰라. nothing. 두 번째는 의미가 없어. 퍼스트 무버가 90%를 먹는다. 나머지 2등은 10% 갖고 싸운다. 일찍이라는 새가 90% 먹고 나머지 모여서 10% 갖고 싸우면서 첫 번째 카테고리, 디파인, 상품의 정의 이를 먼저 찾아내라, 발견해라. 그걸 치고 들어가라, 시장을 뽀개라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섹션 나눠라. 뭐 매력적 품질로 아까 얘기 업그레이드 하라. 뭐 아까 이거 안반 천연소 쭉 나오고 뭐 이런 거죠. 시장을 초기 채택자와 끊임없이 잡아라 뭐 이런. 요즘에 있어요. 최고의 고지에는 여성이 있다. 그러니까 톰 피서스라는 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100세 세대가 오고 있고 여성이 사회 진출한다. 여성과 실버 산업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금맥이다. 땅에서 지금 금이 막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여성과 실버 산업을 장악하는 기업이 앞으로 30년을 지배할 거다. 여성 속에 누구? 장모 실버이잖아요. 장모 실버. 장모가 100세까지 사신다니까. 장모 관리를 잘해야지. 오늘부터 가서 결혼은
결혼 총각돼 있으면 내가 이런 얘기해요. 장가 가고 싶으면 선보러 가서 아니 당신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는데 콧노래를 부를 자신감 있으면 결혼해라. 장가 가라. 이게. 여자 집에 가서 첫날 방문해가지고 장모님 앞치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막 청소하는데 그냥 하면 앞치마 두르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할 그런 용기, 열정이 있으면 결혼해라. 그런 열정이 없으면 결혼하면 바로 아웃이다. 피곤해지는 거 그다음부터 인생이 이제 남자들이 일주일만 행복해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100년은 괴로워라 뭐 이런 게 진짜요. 일주일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그 거꾸로 그런 패션과 열정이 있으면 뭐 계속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겠지. 그런 열정,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할 수 있는 열정, 그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그걸 즐긴다면 결혼 생활도 행복할 건데 한국 남자들이 그런 사람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 젊은 총각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지 마. 피곤하니까. 느낌 아니까 뭐 이런 얘기 하죠. 하여튼 초기 인상 처음에 가서 딱 그거 해주면 인상이 확 바뀐다니까. 멋있는 사익감으로 바로 점수 따지 뭐 날 엄마 나 친구 잘 데리고 왔지 뭐 이런 거지. 근데 와서 뭐 틱틱거리고 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네. 응? 과부장자리 딱 하고 있어. 오늘 커피나 먹고 뭐 과일이나 먹고 있으면 당연적 품질만 하고 간 거지. 당연적 품질. 그건 누구나 하는 품질.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는 서비스가 아니고 잘 보이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나 저 여자친구 집에 잘 갔다 왔다? 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못 갔다 왔다. 못 갔다 왔다. 그 알리스, 뭐 이상한 날에 알리스. 얘 다른 놈은 가서 막 그거 했는데 지는 그러면 처진 거지. 그죠? 뒤처진 거잖아요. 시대에 뒤처진 거라고 그러면. 좀 앞에 다른 놈은 막 그냥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고 장모님 막 이거 해주고 막 이러는데 지는 가서 가부장 들고 따서 얻어먹고만 오면 보통이 아니라 평균 이하로 처진 거예요. 이상한 날에 앨리스의 그 부자는. 나는 열심히 갔는데 더 빨리 가는 놈 하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거지. 뭐 그런 겁니다. 사회적 이슈를 활용해라 뭐 이렇게 했고요. 새로운 걸 아까 2년마다 바꾼 뭐 있고 브랜드는 홍보는 브랜드를 키우고 광고는 뭐 유지하는 보험이다. 광고를 왜 한다? 보험료다 보험료. 보험료다 이게. 보험을 많이 내면 회사가 어려울 때 보험금을 많이 타잖아요. 광고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회사가 브랜드가 돼도 오래 가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이걸 소모성 경비로 보고 보험료를 안 쓰면 한 방에 훅 가더라. 브랜드 진짜 보험을 안 든다니까 보험을 비용을 아끼게 뭐 하면 제일 먼저 광고비부터 자르잖아요. 보험부터 자르는 거야. 회사가 어렵다고 보험. 그러면 뭐 같이 망하는 거지 뭐. 그 보험금 안 냈으면 보험 탈 생각 말아야 되는데 영업사원 조지는 거야. 이 새끼야 뭐 회사 어려운데 왜 못 파냐. 옛날에 광고해줬는데 옛날은 필요 없고 지속적 간헐적으로 끊임없이 광고를 통해서 유지해. 그러니까 브랜드를 테이크업하는 거는 이슈를 통해서 브랜딩화를 해야지. 브랜딩화. 브랜드 뭐 이거 3시간짜리로 압축하려니까 좀 바쁘네. 마케팅, 그 광고, 어드버타이징, 또 PR, 또 브랜딩. 이 차이가요. 마케팅이 이제 생산을 하잖아요. 그죠? 생산해. 그러면 이게 남자고, 만약에 이게 남자 이렇게 표시합니까? 남자, 여자 있다. 그럼 얘가 나는 사랑을 한다면 내가 너 좋다라고 나가 잘생겼다고 계속 자기 자랑 광고하는 거네요. 그럼 얘가 야, 난 멋있다 얘기하면은 여자 쪽에서 그건 네 얘기고 그럴 거 아니야. 그건 네 얘기고 임마. 내가 볼 땐 잘 몰라. 그러니까 그걸 하려니까 어드버타이저 광고를 통해서 야, 씨야, 나 멋있다, 잘생겼다, 나 좀 봐주라고 계속 해가지고 계속 하니까 뭐 빈도수가 높아지니까 뭐야? 진짜 잘생겼나? 자주 보니까 잘생긴 것 같네.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10번 찍으니까 넘어가더라 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PR은 퍼블리시
딴 여자 얘 친구가 얘 아는 야 내가 보니까 얘 잘생겼더라 야 이렇게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얘 보니까 만나 보니까 너 얘 괜찮다 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누가 신뢰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홍보원이요 홍보. 신문사가 저 새끼 쟤가 이쁘다 저는 멋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회사를, 그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올라가는 거지. 내가 떠드는 거야. 웃기고 있네 게 아니라 야 실제 내가 엊그저께 만나 보니까 괜찮더라 얘. 그럼 여자들이 또 그래? 야 너 진짜 그러니? 그렇다고 넘어간다니까 이제.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비용이 이게 비용이 적게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브랜딩은 내가 자세히 보니까 너 진짜 멋있네. 야 내가 자세히 뜯어보니까 너 멋있다고 얘가 바로 이렇게 하는 관계를 만들어라는 거지. 여자가 남자한테 진짜 멋있네요 라고 만드는 게 브랜딩이 그 차이예요. 마케팅과 광고와 프로모션과 브랜딩.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남자가 있는데도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한참 봤는데요 참 멋있어요. 여자가 프로포즈하게 하는 거지. 여자가 소비자가 브랜드를 메이커 상품을 와서 프로포즈를 사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 단계를 만드는 거. 그죠? 멋있어 보이는 사람 찾아가서 프로포즈 했어요. 요즘에는 뭐 삼각관계가 누구라? 요즘에 초등학교 가면 여자 둘이 남자 놓고 싸우는 게 삼각관계잖아요. 우리 때는 남자 둘에 여자 하나 있잖아요. 요즘에는 여자 둘에 남자 하나가 당연한 삼각관계예요. 그죠? 초등학교 딸내미도 안 기르나? 요즘에 여자들끼리 싸우잖아. 그러니까 드라마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엔 남자하고 남자 둘이 여자 놓고 싸우는 게임은 이제 드라마 시청률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간다고. 여자 둘이 싸워서 남자 뺏는 게 시청률 올라간다니까. 왜? 그 작가들이 그런 거 다 알아. 삼각관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흥부와 마케팅이 같잖아. 이제 놀부가 장악한 시대인데 세상이 많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빨리빨리 바꾸라 뭐 이런. 아이고 모르겠다. 그래서 브랜드 포트폴리오 파워 브랜드와 퇴출 브랜드를 적시에 잘라내라. 더러운 거 안 되는 거 빨리 죽여서 비용 줄이고 다 그거 잘라서 될 만한 상품에 몰아넣어라. 진로 가니까 막 옛날 그 뭐더라 천국 뭐 또 옛날 뭐 무슨 사이다 하여튼 뭐 와인 쿨러 뭐 이런 게 창고에 잔뜩 쌓여서 창고 다 차지하고 있고 판매 그거 못 팔아도 애들 막 이렇게 야단치고 다 단종시켜 단종. 그래가지고 25도 소주도 내가 이거 이 트위스트 다 없애고 25도 좀 나오고 있어요. 트위스트 25도 진로 옛날 진로 나오는데 트위스트 그거 하나만 남기고 싹 없앴어요. 그랬더니 그 누구야 박철인가 그 모델하는 연극하는 놈이 그거 좀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보관용으로 갖고 있지만 하여튼 그걸 다 없애고 그 비용을 참이슬 후레쉬에다가 다 엎어서 한쪽에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전쟁에서 소대장이 막 이제 싸우다가 전략적 후퇴를 하는데 도망오다가 한 놈이 총을 맞은 거야. 30명 중에 한 놈이. 그 놈을 들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 그 놈을 들고 가려면 소대 전체가 전몰하는 거야, 전몰. 소대장은 결정을 해야 돼요. 소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너 총알바지 해라. 총 놓고, 너 나무에다 묶어놓고, 솔직히, 묶어놓고, 총 주고, 너 혼자 쏴서 죽어라. 대신, 니네 집에 가서 넌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멋있는 삶을 살다가 갔다 하라고 전달해 주겠다. 그리고 제사 지내줄게 하고 개를 놓고 29명이 빠져나와야지 개 끌고 간다고 끌고 다니다가 다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돼. 누가? CEO나 마케터는 그런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거 저거 다 끌고 가려고 하다가는 다 죽더라. 경쟁사의 약점을 찾아라, 스와트 분석해라, 이런 걸 좀 준다. 시장, 새로운 시스템. 비타오백이 성공한 이유가 있잖아요. 비타오백에서. 그분도 발견한 거야. 왜 비타민을 알약으로만 먹고 가루로만 먹느냐? 물로 먹으면 안 되냐? 화이 이런 거지. 잘 물로 섞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을 물로 먹겠다는 그런 생각을 바꾸고 그걸 발견한 거라고, 물로 먹을 수 있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약국엔 뭐가 있다? 바카스가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진입장 펼치고 있어. 받을 수가 없어. 그래 어떻게? 어이씨, 슈퍼로 풀자. 슈퍼마켓으로 푸는 거야. 그 거꾸로 바카스가 슈퍼마켓에 나오잖아. 따라 나오잖아요. 그 이제 바카스 비타 500이 떴어요.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서 후발이, 야, 그보다 원료 더 좋은 비타 1000을 만들면 많이 팔리겠지. 비타 1000 만들었어. 됐어요, 안 됐어요? 고객이 이성적이라면 비타 1000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0ml가 들어있잖아요. 같은 단위에. 왜 1000ml를 안 먹어? 왜 안 먹어요? 어? 후발주자를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품질이 더 좋다고 먹는 게 아니고 이게 저간여 상품이에요. 먼저 선점 90% 했어. 인식상에 비타 500, 비타, 마시는 비타민 하면은 비타 500이 머리에 꽉 박혀 있는 거야. 먼저 튀어나와. 이게 사람의 기억 구조가, 이 컴퓨터를 키면 이게 제위의 사닥다리를 잡아라. 이게 머리의 구조, 기억 구조가, 컴퓨터 키면 저 카테고리 밑으로 방으로 들어가 있는 거냐? 컴퓨터가 끼르륵 이렇게 해서 한참 있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좀 전에 입력한 거는 바로 튀어나오잖아. 그죠? 카테고리 위에 있는 거는 바로 나오는데, 옛날 뭐 저 속에 방 속에 있는 거는 한참 돌려 나온다고. 이 머리 똑같은 거예요. 머리에 첫 번째 카테고리를 잡으면 사람의 구조가, 기억이, 뭐 마시는 비타 500 하면은 이놈이 맨 위에 있고 다음에 1000은 이 밑으로 내려가요. 유사한 거는. 그래서 비타 하면 얘가 제일 튀어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와. 그래서 요까지 세 개를 이제 에보키트 셋이라고 그래. 그 맥주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하이트, 그다음에 뭐, 한 3개 정도까지 생각해. 그다음에 그거 말고 또 한참 얘기하고 그러면 몰라. 그러면 보여줘. 이거 생각나네. 이렇게.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사닥다리를 잡아라. 뭐 컴퓨터도 그렇게 맨 첫 번째 게 제일 먼저 튀어나온다는 거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시스템 뭐야? 약국을 못 가니까 유통을 차별해서 슈퍼로 가서 대박 쳤다. 그러니까 태산이 높다야 돼 하늘의 매이지만 그 태산 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서울 가는 길이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길 막히면 옆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빠져가는 길을 찾아야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막혀서 못 갑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잘 찾아보면 새로운 길이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기를 높여라. 뭐 아까 이게 직원의 안진이라면 열정은 연료다. 끊임없이 피드백해라. 뭐 이런 거고요. 참이슬도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다. 빠지던 걸 45%에 빠진 걸 테이크업해서 50위로 다시 뭐 했고요. 누적 평매랑 이렇게 빠른 시일에 올렸고, 모멘텀을 만들어라 이게 성장 모멘텀. 여기서 스톱하면 이렇게 갈 거를 새로운 엔진을 집어넣어서 이 전체 판매량을 넣거라. 뭐 이런 헤게모니 장악해라. 1등이 되려면 1등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3개가 있어요. 1등 이거는 원리야. 이론, 시어리가 아니라 프린시플. 첫 번째 1등은 뭐라 해야 된다? 1등은 시장 볼륨을 높여라. 자기 몸집을 키워라. 왜? 90% 장악한 놈이 그걸 더 키우면 그 중에 90% 내가 먹더라. 시장 볼륨 키우는 거. 2등은 1등 따라오기 바빠서 여력이 없다. 시장 볼륨을 높여라. 두 번째, 가격을 선도해라. 이게. 선도적 가격을 만들어라. 이 옷에 이게 삼성이 이거 명품. 얘들이 이게 최고 돈을 많이 벌지만 이걸 지키려고 이게 8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인데 빨질내로 200만 원대를 만든다 이게. 그 이태리 명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소나타가 제일 많이 팔리지만 제네시스 에쿠스를 계속 만들고 또 더 위에 그룹들을 또 만든다. 이런 자동차를 만드는 걸 소나타 타는 사람들이 돈 벌어서 저거 사야지 라는 기술력을 보증해 주는 거죠. 참이슬을 만들고 제가 일품진료를 만든다. 1,000원짜리 소주, 소주 1,000원인데 10,000원짜리 소주를 냈어요. 일품진료라고 있어. 노란색에 나오는 거. 일품진료. 그건 완전 원액으로만 만들어. 한 달에 한 15,000짝 팔려요. 여러분들을 못 보지만 하여튼 하이엔드에 누가 먹는다? 삼성의 누구야? 이재룡 이세가 외국인들이 오면 발렌타인 주면 좋아하겠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일식집에서 발렌타인 갖고 가면 나 저 외국에서 먹던 건데 그렇잖아. 한국적인 게 경쟁력 있잖아. 그분은 그걸 사다 이게 한국의 진짜 명품 소주입니다.
라고 그걸 정기적으로 사다가 바이어들하고 뭐 와 대단하다 이게 한국 이거 양주 이런 거지. 고급 하이엔드를 유지하는 그 가격 선도를 해라. 또 하나 반드시 시켜야 될 거 인노베이터. 새로운 시장을 관리해라. 새로운 시장을 관리 안 하면 누가 먹는다? 후발주자나 제3자가 먹는다. 제3자가 먹는다. 후발주자나 제3자한테 뺏긴다. 아빠가 돈을 못 벌어오면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요? 서울역으로 간다. 뭐 들고? 신문지 들고. 그럼 엄마 어디 나가? 집 나간다. 집은 누가? 박살 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정말 해야 되는데 이걸 정말 안 해요. 반드시 해라고 해도 안 하는 거야. 반드시. 외국 매출 시장이 들어와서 신제품을 만들어 외국 매출 싸워야 됩니다라고 회장님한테 15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이트 빌딩을 산 게 그 해피랜드라는 애기 아가방 비슷한 그 회사 빌딩을 2001년도에 샀어요. 2001년도에 사서 들어가면서 제가 쇼크를 먹은 거야. 왜 망했을까? 애기 출산율이 떨어져서 망한 거잖아요. 그 시장이 술 시장으로 20년 후에 나타나잖아요. 술은 20살부터 먹으니까. 진짜. 그 20년 후에 회사 위기 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 이제 맥주는 경쟁력이 약해지고 외국 맥주 들어올 거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소주로 가야 됩니다. 소주 도수를 높이면 안 먹으니까 100세 시대에 맞는 도수를 낮춰서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거 제이지. 옛날에 소주 먹는 사람들이 한 병 먹어도 알딸딸한데 이제 3병 먹어도 까딱없어. 그게 뭐라? 야, 내 요즘에 건강이 말이야 너무 좋아진 거야. 막 힘이 좋았어. 소주 3병 까딱없어 막 이런다고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건강해졌어요. 소주 3병부터 까딱없어. 그리고 막 70 먹어도 막 소주 먹어도 좋은 거야. 시장 실버 쪽으로 간 거지. 밑에가 없으니까. 실버 쪽으로. 시장을 움직여서. 그럼 맥주는 70원 사람들 안 먹잖아요. 소주는 탁 먹고. 시장 움직이는 걸 어쨌든 지금까지 커버했는데 다음에 새로운 시장 하이랜드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건 뭐 후배들이 할 일이고 저가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이렇게 삼무, 노, 수가, 넌 GMO. GMO는 알죠? 유전자 조작한 거. 대한민국 맥주 중에 맥주 전부 30%가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는 건 뭐다? 하이트도 들어있다. 카스 들어있다. 오비도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뭐가 들어? 맥스. 100% 보리 맥주. 미국 몬산토가 이게 몬산토라는 회사가 싹 조작을 한 건데 이름들이 미국에는 보리 농사를 안 져요. 보리가 없어. 밀하고 옥수수만 있으니까. 토마토. 보리 지네 나라에 없으니까 조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는 어디서 온다? 저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오니까 조작이 안 돼 있지. 근데 100% 보리 해야 되는데 원가 다운 시키려고 옥수수 전부를 쓴 거야. 쓰고 있어. 오비, 카스, 하이트 다 써. 맥스만 안 써. 맥스. 독일은 안 써. 유럽 맥주는 안 써요. 그래서 유럽에서 저거 만들고 내가 맥스 만들고 독일 대사관에서 제가 편지 받았어. 진짜 멋있는 맥주. 이제 한국이 진짜 맥주 시대가 열렸네요. 하이트 맥주 회사 감사하다 뭐는데 GMO 없는 건 맥스. 맥스가 맛이 좋아요. 저는 맥스만 먹고 다닙니다. 그래서 진짜 맥스만 먹고 다닙니다. 하이트도 만들었지만 넌 트랜스패트 뭐 내추럴 해야 된다. 강한 거 섹스 어필 이거 중요하잖아요. 비아그라 시장이 6조 건강 섹스 중요. 이게 인류가 태어난 이후에 없어지지 않는 산업 섹스와 마약과 뭐 알코올 인류가 있는 동안에 없어질 수 없는 산업 진짜요. 지속할 수 있는 산업이에요. 나머지는 없어지지만 섹스와 마약과 알코올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알코올 없어지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보스가 나온 미국의 90년대 저 알코올 무슨 했을 때 전쟁이 미국의 그 대부라는 영화가 그때 나온 거잖아요. 금주령 시절에. 앞으로는 디자인 시대다. 디자인이 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노페트, 로설트, 로칼로리, 로카페인, 로펜, 로알코올. 그죠? 알코올. 이게 이제 식품 먹게 패러다임. 그래서 무설탕 시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설탕을, 그러니까 뭘 첨가하는 것보다 뭘 좀 빼내는 게 좋다. 그래서 기름도 빼내고 설탕도 빼내고 다 빼내자. 빼내는 게 좋더라. 이런 거죠. 빼내고 이거.
그런 거예요. 이건 결정 과정이라고. 이건 알코올 분해하는 설탕 중에 반은 알코올 분해하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진로만 10년간 독점하도록 돼 있어요. 요거는 이거 엄마가 먹을 게 없어 얼마나 배고파요. 참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불가능한 큰일 날 것 같은데 요 글자를 다 뜯어 해체하면 here's thing now, I'm impossible 할 수 있다. 이런 힘을 가지면 thank you. The end document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